근데 이 정이라는 거는 바를 정자 정이라는 거는 개인의 그 양심과 관련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바르게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물론 남들과 다 상호 관련이 되지만 남들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직접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개인의 수양과 관련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의라는 거는 신념이라든지 의지와 관련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기 자신보다는 사실은 타인에게 주는 영향이 더 중요한 측면이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개인의 수양보다는 사회의 그 원리, 사회가 돌아가는 준칙, 그런 것과 관련된 게 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고대가 있었고 뭐 중세가 있고 근대 현대가 있죠. 그런 시대의 원리에 맞는 거는 사실은 정보다는 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가 바로 그 시대 사회의 준칙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 현대 사회 그런 식으로 사회가 다르죠. 그런 사회마다의 그런 사회를 지탱하는 원리 그런 것들을 의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통시대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고 개인의 수양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바로 뒤에 5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통칭 일상적으로 이제 정이라는 거는 정자 받을 정자는 정직하다라는 말로 이해하기가 쉽죠. 저희가 의라는 말은 흔히 많이 쓰는 말로 위롭다.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무협자 같은 경우는 뭐 의협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지만 정과 의를 정이라는 개념에서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볼 적에는 정은 정직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의라는 거는 크게 의롭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한번 5가지 정도의 사례로 정과 의를 별도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는 논어에 나오는 그 공자님 말씀이에요. 수기 미생고직 국걸해온 걸저 기린이 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자죠. 제자인데 어디에서 그런 뜻으로 쓸 때는 저라고 읽어요. 저. 그리고 여자는 함께 더불다 그런 함께 그런 여자인데 여기 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다라는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논어에 이제 공자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미생고를 정직하다고 말하는가? 어떤 사람이 옆집에서 식초를 빌리러 왔는데 자기가 없으니까 다른 집에서 식초를 빌려다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끝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주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보다 1500년 뒤에 송나라 때 기원전 기원 후로 1000년대죠. 1000년대 그때쯤에 공자보다 1500년 후에 송나라 때 사람이 범조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주석을 달았어요. 이 논어 집주에 있는 얘기인데 시왈시 비왈비 유이유 무이무 왈직 뭐냐면은 옳은 거를 옳다고 하고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정직한 것이다 라고 주석을 달았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으면 좀 이해가 가시죠? 뭐냐면은 자기 집에 식초가 없으면은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걸 남의 집에 가서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정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미생고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송나라에서 고대에도 송나라가 있었어요. 춘추시대에도 거기서도 아주 정직하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또 이제 약간 다른 얘기지만 한자는 다르게 쓰는데 미자가 미생지신이라는 그런 보사도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미생이라는 사람이 여자와 약속을 해가지고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죠. 근데 여자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자는 안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 미생지신이라는 그 고지식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러다가 이제 일을 그르치는 일을 비유할 때 그 말을 쓰는데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후대 주석가가 또 주석을 해놓기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누가 이제 지금도 그렇죠. 누가 나한테 없는 걸 갖다가 다른 데서까지도 빌려주고 그러는 사람이라면은 주위 사람들 편하죠. 근데 본인은 또 이제 괴로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그게 사실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행동들이 정직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직이 개인의 양심이라든지 개인의 수양과 관련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기에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사례는
이분도 보면은 나이가 51에 들어가신 분인데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1930년대 일제시대였죠.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독일로 망명했던 분이죠. 이분이 최근에는 평전도 나왔는데 이분이 유명한 거는 46년도에 그 독일이 패망한 바로 직후죠. 46년도에 이분이 쓴 그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그 당시에 독일어로 쓰여진 가장 그 아름다운 문학 작품으로 선정이 됐죠. 평가를 받고 이제 망명한 지 사실 10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독일로 간 지가. 근데 이제 독일어로 독일 사람들도 감탄할 정도의 문장을 썼던 분이고, 또 이분이 바로 이제 46년도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지만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이제 패전국이었죠. 패망국이었기 때문에 독일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배상금을 내고 그러느라. 그래서 그 식량도 배급제를 실시했거든요. 표를 하루에 한 장씩 이제 배달을 해주죠. 집으로 직접 타가거나 식량 배급표를.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주위 사람들도 이 동양인이 살고 있었으니까 자세히 이제 그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식량 배급표가 왔는데 한 장이 와야 되는데 두 장이 온 거예요. 그냥 잘못 넣어줘가지고 넣는 사람이. 다음날 그 이미륵 박사인데 거기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이미륵 박사가 다시 찾아가가지고 한 장이 더 왔다고 이제 그리고 돌려줬다고 그래요. 이제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있던 독일 사람이 다 놀랬죠.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어디 더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다가 제가 쓰면 될 텐데 그거를 갖다가 양심껏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나중에 학위도 받고 이제 거기서 교수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독일 사람들에게 특히 이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죠. 이분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몇 년 전에 1년 전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정직이라는 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죠.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타인보다는 자기 자신에 관련된 문제고 그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개인의 수양, 개인의 인품의 성격의 확립에 도움이 된다는 거, 인품의 확립으로 귀결된다는 거, 그게 이제 의와 다른 정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예를 하나 더 들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뭐 사진이 글씨가 안 보여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2001년도니까 그 일본에서 취객을 구하려고 지하철역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분이죠. 이수연 씨고 2001년도에 그때 벌써 10년이 지났죠. 12년. 그 추모비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추모비고 일본에도 있고 또 서울에도 고대 안에 있죠.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의의 사례라는 건 아시겠죠? 의로운 일을 했다는 거. 여기도 보면 비석에 의인이라고 써 있어요. 의인, 이수연 그렇게. 이런 것들은 정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과는 분리돼서 의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측면이죠.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고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추모비도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지만 일본까지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사회의 준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가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더라도 이렇게 이런 마음을 못 내더라도 이런 걸 보고서는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겠죠. 그러라고 이렇게 추모비도 세우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의라고 하면은 전통시대 관점에서 정의가 아니라 의죠. 의를 전통시대에 많이 얘기했는데 의로 빠질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그 국가에 대한 충성이에요. 전통시대에는 개인보다는 국가, 사회 그런 거를 또 중시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인데 무슨 시냐면은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겹꽃 태인명 회두 이력사 황천부일점 금야숙수가 그렇게 돼 있죠. 뭐 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데 고개 돌아보니 해가 점점 지려하는구나. 저승에는 객점 하나 없다는데 오늘 밤은 누구네 집에서 자야 하나. 이런 시예요. 누구신지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아세요? 성산문. 그렇죠. 성산문의 절명시예요. 절명시. 그러니까 죽기 전에 쓴 시죠. 그렇게
들으시고 나시면은 이 긴박한 심정이 더 이해가 가시죠? 이제 갇혀가지고 있는데 북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북을 다 치고 나면 그때 이제 처형되는 거죠. 참수형을 당하는 거죠. 그 직전에도 차분하게 이런 시를 썼죠. 이런 것들도 전통시대는 국가에 대한 그 충성이라든지 또 사회에 대한 모험이 되려면은 정이 아니라 사실은 의가 보다 중요한 개념이 돼야 되겠죠. 정이라는 거는 정직, 그런 거는 개인의 수양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례를 더 들어보면은 강혜수라는 강화도 선비가 있는데 생물년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강혜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들어보신 적이? 이 조선시대 때 선비인데 병자호란 전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병자호란 이후에 중국의 그 청나라 사람들이 많은 조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노예로 부리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잡아간 이유가 사실은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사람들을 사오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이 많은 그 재물을 가지고 청나라를 방문을 해요. 그때 이제 그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온 포로들을 팔기 위해서 많이 잡아갔죠, 사실은 이 청나라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강혜수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자기 모친하고 자기 동생 그리고 자기 아들 이렇게 세 명이 잡혀가요. 근데 사실은 어머니는 그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친어머니가 아니고 그 동생도 친동생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재가를 하면서 데려온 의붓 동생이죠. 그리고 아들은 자기 친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이제 재산을 다 팔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만주로 가가지고 청나라 사람들로부터 협상을 하게 되는데 마침 어머니 만나가지고 이제 가족들 만나서 근데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청나라 사람들이 만주족들이죠. 이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효도가 굉장히 그 중요한 관념이고 효성이 지극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 위패를 만들어놨어요. 그 위패를 한 사람 몫으로 사가라는 거죠. 강혜수가 처음에는 세 사람 몫의 그 돈을 전재산을 팔아 준비하는데 가니까 너무 이제 그 금액이 뛰어가지고 두 사람밖에 구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선택을 한 게 두 사람만 구해오는 게 자기 친아들은 놔두고 그 의붓 동생이랑 어머니 위패를 사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일이 널리 알려져가지고 조정에서도 뭐 벌을 내리고 마을 사람들이 비난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을 내리고 칭찬을 했죠. 그래서 널리 이 얘기가 알려진 거는 이 사람이 의롭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에요. 이 의라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시대마다 좀 다르다고 그랬죠. 사회 준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의이기 때문에 그 사회의 원리라든지 사회상이 달라지면은 의라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죠. 정의라는 거는 그렇지는 않죠. 정직이라는 건 항상 개인이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를 개인이 그 생각해서 자기 자신에게 반성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품 수양에 관련된 거죠. 사실은 시대상도 물론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개인과 더 관련된 건데 의라는 거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준칙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으면은 비난을 받아서 마땅할 일이죠. 자기 자식을 내팽개에 치고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사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정의하고 의를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의보다는 정의를 많이 얘기하고 전통시대에는 정의라는 말보다는 의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그랬죠. 이 5가지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양에서 그 저스티스를 우리가 번역할 적에 의가 아니라 물론 의도 마찬가지지만 정의라는 말로 많이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얘기냐면은 정의라는 거는 그 정의라는 말에서 정의라는 말에서 정자 때문에 개인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의라는 말에는 사실은 개인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래서 그 사회를 먼저 앞세우고 개인보다는 그 자기 자신보다는 전체를 위해서 지켜야 될 도리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전통시대는 그런 시대였죠. 현대는 그렇지가 않죠. 개인이 이제 많이 중요해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양은
고대나 지금이나 개인보다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개인보다는 전체를 그리고 사회를 중시하는 그런 영향이 강했습니다.